중시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은 부모님들이 대신 해줘 가지고 이 자녀들이 공부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네. 이제 가까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보면 학생이 이번 학기에 무슨 과목을 들을지 이제 정해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번 학기에 무슨 과목 신청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묻는 학생도 있어요. 그건 네.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네. 판단을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그 캥거루 베이비보이라 하는데 이 엄마 캥거루 속에 들어가서 보호받고 있는 새끼 캥거루 같이 혼자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방콕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이 갈수록 심해질수록 부모가 많이 개입할수록 이 자녀들의 어떤 자율적인 능력은 약화됩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굉장히 염려해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게 네. 세 번째 능력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능력으로 보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창의적으로 할 줄 아는가, 네. 좀 더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력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능력도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정도의 능력이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 도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예. 협동에 관한 부분, 예. 그리고 뭐 독자적인 판단이랄까 자율에 관한 부분, 예. 그리고 끝으로 그 창의에 관한 부분을 예. 말씀하셨는데 예. 이 네 가지 항목이 비춰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지적인 도구를 자유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수합니다. 네. 이제 그게 주로 학력 검사에서 나타나죠.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또 이 과학 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피사의 주요한 평가 내용인데 예. 거기서는 한국이 세계 1등입니다. 네. 핀란드가 1등 하다가 이제 2009년 평가에서 한국이 1등으로 바뀌었어요. 핀란드가 네. 2등 가고. 어쨌든 그 지적인 도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협동심.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 있게 잘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또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 이제 사실 좀 그런 능력이 점점 약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좀 자신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좀 이렇게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학생들 스스로도 그렇고 저도 교육받고 외국에 나가보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창의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교육을 받을 때 창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창의적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미래교육기획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 교육개발원에 와서 지난해부터 만든 기구인데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대응하고 적응해 나가면 되는데 미래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가까운 미래 우리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고 이 환경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바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인생 3모작 해가지고
1모작은 30 이전에 이제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고, 2모작은 30부터 60까지 키운 능력을 사회에 활용해서 쓰는 거고, 3모작은 60 이후 90까지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3모작 60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이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제 한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오래까지 우리 이 활동 그 연령이 늘어날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미래 사회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전개될 텐데, 또 국제적으로도 국경을 넘어서는, 또 인종과 뭐 종교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이 융합 통합된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회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미래 교육을 예측하고 예상해서 그런 교육의 적절한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를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래교육기획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좀 글쎄 재밌다는 표현이 어떨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그 교육 분야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 예술, 예. 뭐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요? 예, 이제 그 미래교육기획위원회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과학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과학자들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많이 참여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 분야, 기업 분야, 경제 분야 분들도 많이 참여시켰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쪽도 참여시켰는데, 사실 이 미래 사회는 과학과 문화 예술이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어떤 아주 고부가 가치적인 이 창작물을 내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 어떤 것들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면, 네. 그런 능력들을 우리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하시는 분, 문화 예술, 경제, 기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미래 교육